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복소 전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좌표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이번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에서 할 얘기는 우리가 8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회로 해석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연습해 볼 거예요. 이미 우리가 8장의 마지막 단원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이제 다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하는 거는 항상 그렇죠. 자, 회로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해석하기 위해서 회로의 단순화, 이제 심플리피케이션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직류 전원에서 직류 회로에서 했었던 것처럼 노드 애널리시스랑 이제 매치 애널리시스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교류에서 나오는 특이한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뭐 코사인 을 뭐 오메가 t 플러스 뭐 파이 형태로 썼을 때 앞에 매그니튜드가 있고, 자, 이 오메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를 수 있겠죠, 전원마다. 그때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그 소스의 이 오메가 값이 다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임피던스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오메가 값에 따라서 그 임피던스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파수가 다를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중첩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9.4절에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이거는 약간 정성적인 개념이어서 이거는 사실 시험에 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거고, 자, 9.6절에 있는 뭐 피스파이스라고 하는 거 혹은 뭐 스파이스라고 하는 거는 다루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회로 해석 툴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요거를 뭐 실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9.1절을 같이 해보면,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교류 정상 상태를 얘기해요. 스테디 스테이트 서킷을 얘기하는데, 자, 교류 정상 상태예요. 자, 교류 정상 상태라고 하면 어떤 경우다? 자, 과도기 응답이 지나가고 안정적인 교류 신호가 들어가고 나올 때를 우리가 얘기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 교류 정상 상태라는 것을 가정하고 해요. 다시 말하면 고유응답 성분이 없는 경우예요. 고유응답 성분이 다 없어지거나 아예 처음부터 없어서 우리가 강제 응답과 관련된 성분만 구해야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죠. 뭐냐 하면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우리가 페이저 서킷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됐었죠. 자, 페이저 회로를 우리가 이용해서 회로를 간략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다? 강제 응답을 구할 때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강제 응답을 구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안정한 회로라는 거는 이제 과도기 응답, 다시 말하면 고유 응답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강제 응답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회로를 우리가 페이저 서킷으로 바꾸어서 풀면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페이저 서킷으로 바꿔서 풀면 편한데 단 고유응답은 구할 수 없다. 요거는 잘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예요. 여기가 이제 뭐 페이저 서킷이 될 거고, 그럴 때 자, 정연파 형태의 전원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의 전원으로 바꾸어 주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했던 거죠. 자, 수동소자, RLC 수동소자가 있는 경우에 얘네들은 우리가 저항인 경우에는 그냥 저항값 그대로, 인덕터인 경우에는 J 오메가 L로,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 혹은 자, 이 같은 얘기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J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어주는 거를 우리가 임피던스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임피던스로 바꾸어주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메 법칙 성립하죠. 그렇죠? 자, 페이저로 바꿨을 때 이거를 먼저 쓰면 안 되네. 페이저로 변환했을 때, 자, 페이저로 표시한 전압은 자, 여기 페이저로 표시한 전류의 임피던스를 곱한 것과 같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V는 IR이라고 하는 요 오메 법칙과 동일하게 쓰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저항 다루듯이 하면 됐어요. 그렇죠?
임피던스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단순 합으로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키르호프 법칙이 성립했죠. 키르호프 전류 법칙,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 다 성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로 해석의 방법을 모두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쓰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얘기예요. 자, 임피던스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전압이 분배되는데 그 분배될 때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임피던스의 크기에 비례해서 분배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간단히 넘어갑시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간단히 넘어가고. 자,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 분배 법칙은, 전류는 어떻게 분배되느냐? 자, 여기 Y라고 표시된 거는 임피던스의 역수를 나타내죠. 어드미턴스라고 우리가 불렀었어요. 지금 어드미턴스에 비례해서 혹은 임피던스의 역수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저항에서 다루었던 개념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요. 자, 예제 9.1의 내용을 보면 지금 자, 잘 보면 두껍게 쓰여져 있죠. 그렇죠?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 두껍게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얘가 페이저라는 얘기예요. 페이저로 표시되어 있고 얘도 지금 페이저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페이저로 표시된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 자, 이것을 이용했을 때 이 회로를 이제 V1과 I2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자, 이 회로를 보면 이미 페이저 서킷으로 주어졌어요. 뭘 보면 돼요? 지금 여기 전원이 페이저 형태로 주어졌고, 그리고 여기 수동소자들이 다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V1을 구하려면, 자, V1이 여기 2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데, 전압 분배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있는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고, 그러면 뭐 이게 뭐 G1이라고 한다면, 자, 2옴과 마이너스 J3과 그다음에 Z1, 그러니까 G1 간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눠진다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V1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얘네들 세 개가 어떻게 돼요? 다 병렬 연결이죠. 그러면 우리가 역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어요. 혹은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Y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것 세 개의 합성 어드미턴스를 얘기해요. 합성 어드미턴스를 지금 여기 역수의 합으로서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뭐 중간에 나오는 계산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봅시다. 자, 4분의 1 플러스 J 10분의 1이라고 하는 지금 어드미턴스 값, 단위가 지멘스죠. 어드미턴스 값이 나왔고,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죠. 임피던스에 비례하는 거니까.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드미턴스의 역수로서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했던 이 값의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를 이렇게 뭐 여기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자,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3.45 마이너스 J 1.3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구한 이유는 덧셈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얘랑 얘를, 얘가 아니구나. 이 전체를 더해서 분모에 쓰고 그것 분의 2옴이라고 하는 것에 전체 전압 3의 매그니튜드 3의 위상 45도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교 좌표계 형식을 구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아까 얘기했었던 2옴 그리고 마이너스 J3 그리고 여기서 구한 이제 여기 임피던스 G를 갖다가 써주고, 자, 여기 전체 전압을 곱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옴에 해당하는 거니까 2를 곱해줘서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나오게 되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나눗셈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분모 분자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줘서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오메가 값을 몰라요. 오메가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끝까지 계산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코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형태로까지 계산할 수 없고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까지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류를 구해야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와 관련해서는 여기가 I2에 해당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전류 I가 여기까지는 흘러갈 거고 지금 여기가 하나의 노드죠. 그렇죠? 아무 소자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이 위쪽이 하나의 노드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I가 흘러갈 거고 그 I라는 전류가 여기로 어떻게 분배되어 나가는지를 일단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한 내용을 쓰면 돼요. 이 전류 I는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서 V1이 얼마인지를 구했어요. 그렇죠? 앞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V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페이저 I를 구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자, 뭐 얘랑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자, 이쪽으로 공급되는 전류가 I가 있는 거고 그 I가 얘네들의 뭐 어드미턴스 혹은 얘네들의 역수에 비례해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역수들의 합분에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마이너스 J 5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쓰여졌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위에서 구한 I가 여기 쓰여지면 되죠. 그래서 뭐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계산을 쭉 따라가면서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고 극좌표 형식을 표현했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매개수들끼리는 곱해주고 각도들끼리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회로 해석과 관련해서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뭐 저항 회로에서 지금 이게 인덕터, 저항, 커패시터가 다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는 저항 회로처럼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로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복소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계산에서 좀 실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과 동일해요. 자,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합해서 이렇게 단순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하나로 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습했었던 내용이에요. 태분행 노튼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태분행 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화번과 원래는 하나의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 저항이 있는 자리에 자, 임피던스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 회로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모두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노튼 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임피던스겠죠. 하나의 임피던스가 서로 병렬로 연결된 형태를 우리가 노튼 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그 VT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복습했듯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로드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에 이제 뭐 로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변 요소를 떼어내고 난 후에 개방회로 전압 VOC를 구하면 그게 VT와 같은 값이 됐었죠. 그렇죠? 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면 그게 전류원에 해당하는 노튼 회로의 전류원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뭐 GT라고 하는 거 혹은 GN이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일단 소스 킬링 하는 방법이 있었죠. 전압원, 전류원을 없애준 후에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주면 돼요. 단 종속 전압원이나 종속 전류원이 없는 경우에. 종속 전압원이나 종속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러니까 그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항상 쓸 수 있는 건데 뭐 테스트 전압원 혹은 테스트 전류원을 연결한 다음에 그것에
응답으로 나오는 전류값 혹은 전압값을 구해서 우리가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복습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써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여기 있는 요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이에요.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 우리가 전화번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전류원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전류원을 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압원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전압원으로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반대편에 뭐 전류원이 하나 있더라. 그러면 얘네 둘을 갖다가 합해서 하나로 합치면 우리가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노튼 형태로 바꾸어주면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을 하나로 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제 하는 거고, 자, 여기에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 우리가 태분행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 회로를 만족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자, 여기 있는 여기 임피던스가 서로 같은 크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태분행 회로의 전압 값이 노튼 회로의 등가 임피던스와 노튼 회로의 전류원을 곱한 값과 같으면 우리가 두 개의 회로가 등가를 유지하는 회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VT랑 뭐 IN 그리고 여기 GT랑 GN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 전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전원을 갖다가 없앤 후에 모든 독립 전원을 없앤 후에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연습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9.1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회로 간략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다 배웠어요.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저항 회로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 R 값을 결정하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예요. 지금 1A의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전류의 매그니튜드가 1이 될 수 있도록 R 값을 정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좀 문제를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좀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자, 회로가 주어졌어요. 회로가 주어졌고, 이거는 지금 이제 페이저 회로가 아니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인이니 코사인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꿀 때, 그러니까 페이저 값으로 바꿀 때 코사인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90도를 그러니까 90도의 위상을 더 고려해 줘야 되죠. 그래서 뭐 뒤에 나와요. 오늘 드디어 이제 사인으로 된 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코사인이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뭘 신경 써야 돼요? 오메가 값이 얼마인지 봐야 되죠. 자, 오메가 값은 여기서 4예요. 오메가 값은 왜 필요하다?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오메가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메가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꾸면 10의 17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하면 되는데, 뭐 4 넣고 8 넣으면, 자, 마이너스 J2라고 나올 거고, 여기 2분의 1 헨리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로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2 옴이 나오겠네요. J가 빠졌다. J2가 나오겠죠. 얘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1이 되도록 구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 1N이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로 계산하면 되니까 지금 J4 옴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어주면 뭐다? 이게 페이저 서킷이다. 그러니까 페이저 회로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자, 전원은 페이저 값으로 나머지는 이제 오메가 값을 이용해서 임피던스로 변환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방금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태분행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간략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여기 적어놓은 값들은 좀 지워보고, 지금 보면은 여기 1번과 2번 사이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자, 얘가 지금 우리가 뭔 값인지를 모르는 가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쪽을 가변 요소로 보고 지금 오픈시켰어요. 오픈시키고 나서 여기서의 VOC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태분행, 등가 전압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를 끊어버렸고 GT라고 하는 거는 자, 얘네들을 다 합한 거를 GT로 보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자, 아직 끊기 전이에요. 끊기 전이고 여기 R이 있고 여기를 하나로 GT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것과 잠깐만 얘 원래는 얘랑 직렬이고 이것과 이것이 병렬이고 그리고 얘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얘를 오픈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오픈시키기 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얘를 오픈시킬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를 끊어버릴 거예요. 여기 없고 끊어버릴 거예요. 끊어버리면 자, 얘한테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겠죠? 그렇죠? 자, VOC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가 이제 우리 1학기 때도 좀 다뤘었던 거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서 굳이 얘를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려놨는데 자, 여기를 이제 끊었다라고 생각해요. 끊고 여기가 없어요. 없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1번과 2번 사이에 걸려 있는 VOC라고 하는 혹은 이제 VT라고 하는 전압값을 구하면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GT로 합쳐버렸구나. 여기서 하지 말자. 여기서 합시다. 자, 여기를 끊어버렸고 얘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을 VOC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돼서 전류가 여기서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겠죠. 길이 없으니까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뭐 인덕터 혹은 임피던스예요.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자, 여기 걸려 있는 전압 값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여기 VOC 값과 같은 값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고려해 줄 필요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얘와 얘가 나누어 갖는 것만 고려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VOC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요 둘, A1과 2번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값이 되고 그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전압 분배 법칙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얘와 얘가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그 값들을 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하고 V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지워버렸는데 예, 매그니튜드 10에 위상 17도라는 것을 넣고 계산을 하면 자 얘를 이제 페이지 형태로 바꿔주고 나서 계산을 하면 페이지로입니다. 급좌표 형식으로 바꿔주고 계산을 하면 자 20에 그러니까 앵글 17도가 나오는데 자 얘만 좀 조심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J4잖아요. 그럼 얘는 위상값이 얼마냐인데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J4라는 거는 여기 허수축의 양의 방향에 찍히는 값일 거예요. 그러면 매그니튜드가 4 그리고 위상값 90도로 표시되는 겁니다. 자, 요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일단 여기까지 구했고 자, VOC를 구했으니까 자, GT를 구해야겠죠. GT를 구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제 순서가 원래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되는 게 맞을 텐데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요. 항상 성립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은 테스트 전압원이나 테스트 전류원을 연결시켜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전압 혹은 전류를 갖다 측정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게 일단 비슷한 같은 개념이죠. 오메 법칙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되는 게 VOC가 있으니까 ISC만 구하게 되면 그 둘의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전체 임피던스 GT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스 킬링 방법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 독립전압원 전류원만 없앨 수 있어요. 종속전압원이나 종속전류원은 없애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 방법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VOC는 구했기 때문에 ISC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ISC만 구하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얘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아까는 여기가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 헨리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우리가 무시하고 했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요 전류가 연결되어서 흐르기 때문에 2분의 1 헨리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전원이 공급됐고 얘를 거쳐서 이제 자,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헨리와 2분의 1헨리의 역수에 비례해서 전류가 분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얘네 둘이 서로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얘가 여기 그려져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한데 지금 여기 전체를 봤을 때는 L1과 L2가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자, 병렬 연결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 자, 어떤 여기구나.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한 쌍의 노드가 있고 그 노드 사이를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인 경우에 병렬 연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이렇게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총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병렬 연결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병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합성 인덕턴스를 구했군요. 네, 합성 인덕턴스로 구하게 되면,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항과 동일하게 다루면 됐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5장에서 다뤘던 내용을 생각하면, 저항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 헨리가 나오게 되고, 자, 여기를 하나의 GL이라고 놓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J 오메가 L이 되고, 앞에서 우리가 4 오메가 4였으니까 J 곱하기 4 곱하기 여기 구한 게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J 곱하기 3분의 4 옴이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이 8분의 1 페롯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값과 지금 여기 얘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값의 역수에 비례해서 지금 전류가 분배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구한 요 값이 나왔고, 자, VL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게 되면 얘와 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임피던스에 비례해서 나눠지니까 이게 VL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자, ISC라고 하는 전류 값은 지금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하게 되었네요. 전류 분배 법칙이 아니지. 좀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 분배 법칙을 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ISC가 나왔고, 그러면 GT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ISC분의 VOC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90도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GT도 구했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뭐 VOC는 앞에서 구했으니까 GT만 구하는 건데 소스 킬링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전압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락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류원 같은 경우는 개방시켜요. 그래서 지금 전압원이 있으니까 여기를 단락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전압원이 있던 자리가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합성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와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병렬로 연결된 것에 2분의 1 헨리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 합성 임피던스 값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얘를 L2로 봤을 때 J 오메가 L2 더하기 자, 얘와 얘의 병렬 임피던스 값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방금 전에 구했었던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더 편하고 좋아요. 편하고 좋은데 주의해야 될 거 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1번과 같은 방법으로 푸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VOC도 다시 구했는데 앞에서와 동일한 그런 값이 나온다라는 것 확인한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일부러 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태블릿 노트는 또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원래 좀 태블릿 노트는 좀 어려워서 좀 길게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할까요? 없으면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제 9.2를 봅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9.2를 봅시다. 지금 9.2에서 지금 R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지금 매그니튜드가 1옴이 되도록 바꿔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태분행 형태로 바꿔줬기 때문에 회로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리고 얘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R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값이 됐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IR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임피던스로 바꾸어도 그냥 R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전체 회로의 그러니까 합성 임피던스 값인 거고 그거에 VOC 혹은 여기 VT라고 하는 태분행 전압원을 분자에 써주면 오묘 법칙이 성립해서 전류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얘의 매그니튜드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위상은 우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그건 조건이 없으니까 매그니튜드만 1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거가 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매그니튜드 값이 20이 되면 되겠죠.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줬을 때 나눗셈이잖아요. 나눗셈이니까 얘와 얘가 어쨌든 뭐 뒤에 앵글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1이 되려면 분모의 매그니튜드 값이 20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이 되려면 분모의 매그니튜드 값 R제곱 더하기 4의 루트가 20이 되도록 바꾸어주면 자, 이와 같이 R 값이 6의 루트 1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되게 재미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책에 있는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자, 지금 뭐 우리가 노드 애널시스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9.2절이 노드 애널시스고 이제 9.4절이 메쉬 애널시스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예제부터 풀기 시작할게요. 자, 노드 애널시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노드로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의 합을 0이다라고 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죠. 자,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 IX를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자, 저항, 임피던스, 커패시턴스가 이와 같이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이와 같은 임피던스로 변환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충분히 외웠을 것 같고 자, 지금 맨 먼저 뭘 봐야 돼요? 자, 코사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코사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페이저니까 페이저 회로를 바꿀 때 20 코사인 4t라고 하는 거는 자, 20의 앵글 0도짜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오메가 값이 4라는 거를 눈여겨봐야 되죠. 자, 이 오메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뭐 15는 그냥 15이니까 생략하고 1N2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을 쓰게 되면 J4라는 값이 나오고 지금 여기 있는 0.5헬리도 마찬가지로 J 오메가 L을 쓰게 되면 J2가 되고 그리고 0.1페럿 같은 경우는 지금 보듯이 J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하면 혹은 얘를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J로 우리가 쓰게 되면 그쵸. 마이너스 J로 쓰게 되면 자, 마이너스 J 2.5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시 써주게 되면 아래쪽에 그려진 이 회로가 페이저 회로예요. 자, 문제에서 페이저 회로를 변환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류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저 형태로 굵게 표시해서 써줬죠. 자, 여기 1번 노드라고 하고 여기 2번 노드라고 했을 때 1번 노드에 해당하는 전압값을 V1 그리고 2번 노드에 해당하는 전압값을 V2 그리고 여기 종속 전류원이 하나 있는데 이 종속 전류원의 값을 EIX로 바꾸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페이저 회로를 가지고
푸는 거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그 페이저로가 지금 다시 그려졌어요. 지금 보면은 자, 노드, 여기가 1번 노드, 여기가 2번 노드로 갑시다. 자, 1번 노드에서의 해석은 우리가 KCL을 써야겠죠. 그렇죠? 자, 노드에서 우리가, 자, 메쉬에서는 우리가 뭘 쓴다? KVL을 쓴다. 노드에서는 우리가 KCL을 쓴다. 라는 것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처럼, 자, V1을 향해서 들어가는 전류 하나, 나가는 전류 두 개로 봤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여기 그라운드 잡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의 전압값이 얼마? 20의 0도. 여기 V1이니까. 자, 10옴을 가로질러서 지금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값, 여기 있는 것처럼 10분의 20-V1이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를 보는 거고, 이쪽이 20의 0, 여기 V1. 그래서 10옴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를 10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류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 여기 물론 이제 이 값이 Ix 값이 되긴 하는 건데, 이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그러니까 여기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결국 V1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 노드 전압이 V1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J 2.5분의 V1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노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복잡하니까 조금 지워보고, 자,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죠. 자, 양단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와 같이 설정했을 때 V1 마이너스 V2만큼의 전압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V1 마이너스 V2를 여기 있는 이 임피던스 값으로 나눈 그 값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노드에서의 KCL을 우리가 완성한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적당히 정리를 해서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식처럼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드를 봅시다. 두 번째 노드는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노드 있고 들어가는 전류가 EIX고,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또 하나 있고, 그것이 합해져서 지금 J2를 거쳐서 나간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EIX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역시나 여기서 했던 얘랑 마찬가지죠. V1에서 V2를 빼고, 그리고 그거를 J4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J4분의 V1-V2가 되고, 자, 여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는 자, 위쪽 노드의 전압 V2, 아래쪽 노드의 전압 0이죠. 왜냐면 여기 그라운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V2를 J2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노드에서의 KCL이에요. 자, 그리고 IX는 우리가 여기서 구했었죠. 지금 여기 있는 얘가 IX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IX 대신에 마이너스 J 2.5분의 V1을 넣게 되면 미지수가 원래는 3개였는데 2개로 줄어들죠. V1, V2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가 나왔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V1, V2 2개니까 이 방정식이 풀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KCL을 갖다가 좀 더 정리를 하고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자, 푸는 방법이 뭐 몇 가지 있었어요. 그냥 뭐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거 있었고, 자, 기억이 나야 돼요.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게 있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었다? 역행렬로 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매트릭스 폼으로 만든 다음에 역행렬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 뭐 크라머의 법칙이라는 게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날 것 제일 안 날 것 같은 크라머의 법칙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크라머의 법칙은 뭐 많이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어요. 자, ax 플러스 by 이퀄 2,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 이퀄 f라고 놨을 때,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폼, 그러니까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앞에, 그러니까 x와 y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제 변수인 거고, 그 앞에 있는 개수들, 상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 변수들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 f를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식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행렬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행렬식이라는 건 디터미넌트를 얘기하게 되고 보통 이렇게 세모를 표현해서 이제 디터미넌트 값을 얘기하게 되고 자, 그건 어떻게 써요?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때 AD-BC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죠. 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걸 빼주는 형태로 우리가 행렬식을 표현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행렬식이 우리가 정해졌을 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행렬식이 표현하는 거고 자, 이와 같이 표현하면 지금 자, 우리가 x를 구하고 싶으면 x에 해당하는 개수 대신에 얘를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f가 들어가고 bd가 들어가면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의 행렬식 그리고 이것의 행렬식을 구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x값을 구할 수 있고 자 y값 같은 경우는 y에 해당하는 개수 대신에 여기 있는 이 f를 대신 넣어주고 그리고 얘에 해당하는 행렬식과 얘에 해당하는 행렬식을 계산해 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y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크라마의 법칙이었어요. 자, 나는 얘를 2개까지만 했지만 자, 3차 방정식도 풀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3차 방정식, 3원 3차 방정식. 그렇죠? 아니 3원.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경우도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한 방정식이에요. 2개의 방정식. 미지수 2개의 방정식이고 얘를 지금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자, 그러니까 행렬의 형태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자,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해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나왔고 자, 지금 그러니까 뭐 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 대신에 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20에 0이 여기 들어갔고 지금 이 자리는 그대로 써주고 이것의 행렬식을 구하면 300. 자, 델타 2에 대한 거는 V2를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얘를 넣어주고 얘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220이에요.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한 이 디터미넌트 분의 델타 1 디터미넌트 1에 해당되는 거를 써주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고요. V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분의 지금 디터미넌트 2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자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구한 게 V1과 V2까지 구했어요. 그렇죠? V1과 V2까지 구했는데 앞에서 문제가 뭐였는지 잊어버렸지. 자 IX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자 IX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여기 그라운드 잡혔으니까 0, 여기 V1. 자, V1을 마이너스 J 2.5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뒤에서 보면은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V1을 마이너스 J 2.5로 나누어주면 됐어요. 그거를 계산하면 자,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고 자, 뭐 V1 구한 거는 여기 이 값이 나온 거고 자, 얘를 보면은 자, 마이너스 J 2.5라는 거 아까는 이제 플러스 J4였나? 그걸 봤지만 마이너스 J 2.5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라는 값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매그니튜드 얼마? 자, 매그니튜드라는 건 절대값이에요.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2.5라는 매그니튜드가 나오고 각도 얼마? 마이너스 90도에 해당되는 거죠.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라는 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문제에서 코사인 값으로 그러니까 전압원 값이 주어졌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수 형태로 끝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답을 끝까지 구한 거가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9.3절, 아니, 예제 9.3을 같이 보면은 예제 9.3에서는 자, 이 얘기가 있어요. 자, AC steady state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가 강제응답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고유응답 성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안정회로라고 하는 거는 가변 요소가 없다는 거고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와 같이 자,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이제 점점 사라지는 소자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 요 과정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강제 응답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풀면 간단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에서랑 같은 회로 해석을 할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예제랑 같은 회로 해석을 할 건데 회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V1과 V2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자, 페이저 회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페이저 방법을 이용해서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이게 써 있지 않더라도 강제 응답만 구하는 경우에는 페이저 회로로 바꿔서 풀면 훨씬 쉬워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이 복잡한 회로를 2차 비용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자, 맨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 코사인. 그렇죠? 여기도 코사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그 오메가 값이 둘 다 2로 같아요. 그렇죠? 오메가 값은 2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뒤쪽에서 9.4절에서 오메가 값이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오메가 값은 같은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저로 변환해야 되죠. 자, 매그니튜드 5고 여기 위상이 없으니까 위상값은 0도로 보면 되죠. 자, t 콜 0일 때의 각도를 써주면 그게 페이저의 그 앵글값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5의 0도가 되는 거고 오메가 값이 2니까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뭐 저항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j 오메가 l, j 오메가 c분의 1로 변환을 해주면 돼요. 뭐 이거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변환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회로와 같이 변환이 돼요. 자, 이러면 우리가 페이저 회로를 그렸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 페이저 회로를 가지고 회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위쪽에 있는 회로가 방금 전에 봤었던 회로고요. 이거를 그대로 놓고 풀자니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쪽 노드가 하나의 노드고 여기도 하나의 노드로 보게 되면 위아래에 지금 하나의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서로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임피던스가 있는 거죠. 자, 병렬 연결 임피던스를 우리가 G2로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합해서 G1으로, Z1으로 볼게요. 그러면 자, Z1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얘와 얘의 병렬 연결 합성 정응이니까 역수의 합으로서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J1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준 거고 지금 Z2 같은 경우는 자, 요 두 개의 값의 병렬 연결이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따라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회로가 좀 더 간략화됐죠? 자, 그러면 이 간략화된 회로를 가지고 V1과 V2라는 노드에서 마찬가지로 KCL을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자, 1번 노드에서 KCL을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는 뭐 여기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모두 다 나간다라고 볼게요. 자, 1번 노드에서 자, 모두 다 나간다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가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있고 자, 여기서의 노드 전압 얼마? 5의 앵글 0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전류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거 아예 써버렸구나. 원래는 여기가 이제 2분의 1분의 지금 V1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요 분모에 있는 걸 올려서 그냥 2라고 썼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노드에서 왼쪽 방향으로 나가는 전류. 자, 이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죠. 지금 노드 전압이 V1이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V1에서 V2를 빼야겠죠. 왜냐하면 나가는 방향 이렇게 봤으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KCL에 의해서 0이 되더라라는 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노드에서 볼게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걸 보면은 자, 아까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데서는 얘를 그냥 이 방향으로 유지해서 V2에서 들어간다라고 보고 풀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연습이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걸로 봅시다.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V2 마이너스 V1이 되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V2 마이너스 V1을 자 마이너스 J1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 양쪽에 걸려있는 전압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같은 경우는 여기 노드 전압이 V2니까 V2를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 있어요.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지. 자 들어가는 전류 하나, 나가는 전류 두 개라는 KCL을 썼어요. 그래서 1번 노드에서의 식, 2번 노드에서의 식이에요. 자 그럼 얘네 둘을 각각을 정리해서 간략화시키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식처럼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나 크라머의 법칙을 써볼게요. 자, 우리가 방정식 풀 때 뭐 가우스 소거법, 역행렬, 그다음에 크라머의 법칙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크라머의 법칙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앞에서 봤었던 지금 방정식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얘랑 지금 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j 그다음에 여기 요것들을 가지고 쓰면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j2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j1 그다음에 마이너스 j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j1을 가지고 행렬식을 계산하게 되면 얘 곱하기 얘에다가 이거 두 개의 곱을 빼주면 되니까 5가 되죠. 그래서 지금 V1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구한 디터미넌트 분해 자 V1에 해당하는 계수 얘랑 얘 대신에 지금 얘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하고 5가 여기 쓰여진 거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V2의 자리에다가 10하고 5를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V1 값이 복소수의 형태고 V2 값도 복소수의 형태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수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사인만 취해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9.4 같이 풀어봅시다. 뭐 역시나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라기보다 지난 학기에 뭘 다뤘었냐면 슈퍼노드라는 걸 다뤘었어요.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슈퍼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화번을 포함한 회로를 아주 크게 우리가 노드로 하나를 형성하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뭐? 자, 이 위치와 이 위치에서의 하나의 노드를 우리가 보고 풀긴 하지만 이 양 끝의 위치에서의 전압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을 띄고 이렇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미지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였었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얘를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코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크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고 자 매그니튜드 4에 지금 앵글 0도 그리고 자 얘가 오메가 값이죠. 오메가 값은 50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페이저 값으로 바꾼 전압 원 값이 나왔고 자 지금 뭐 나머지 값들 바뀌는 거는 얘에 의해서 바뀌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얘만 좀 눈여겨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슈퍼노드에 해당하는 거고 왼쪽 끝은 V, 오른쪽 끝은 V 플러스 3000i라고 하는 전압. 자 같은 노드로 보지만 양 끝에 전압의 차이가 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켰고 지금 여기 얘네 둘을 갖다가 직렬로 연결된 거를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병렬로 연결된 거를 여기 Z1으로 지금 치환을 했어요. 자, 요 회로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Z1과 Z2를 구하기 위한 계산 과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 연습하는데 참고하라고 이렇게 길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을 꼭 해보세요. 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연산을 통해서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저랑은 그냥 써줬으니까 저랑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뭐 1번 슈퍼노드인데
1번이 아니구나. 여기 슈퍼 노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노드에서 전류가 다 세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전압값이 4의 0도, 그리고 여기 V가 있고 V 플러스 3000I가 있고 여기가 0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왼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V에서 여기 생략되긴 했지만 어차피 4의 0도나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V-4를 2분의 1 곱하기 10의 3승으로 나누어 주면 여기 노드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는 자, V1, 아니 V1이다. V라는 요 전압값을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값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값 얼마? 자, 여기 V 플러스 3000I를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값이 0이 되면 돼요. KCL에 의해서.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은 i라고 하는 값이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미지수로 껴 있어요. 그리고 그 i가 여기 있는 요 전류의 값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없애질 수 있으면 혹은 뭐 치환해질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요 i에 대해서 지금 i라는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가 4V, 여기가 V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4-V를 2분의 1 곱하기 10의 3승으로 나누어 주면 그게 i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V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i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값이 나오게 되고요. 물론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구하는 거지. 그 구하는 과정은 생략됐어요.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전류 i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수값만 구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값이 나오더라. 이해돼요? 복잡해 보이는 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그냥 회로 해석과 관련해서는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9.6.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드 볼테이지 V1. 마찬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9.3에서 이제 메쉬 어널시스로 들어갔어요. 자, 메쉬 해석법에서는 주로 구하는 게 지금 KVL을 이용해서 구해요. 자, 메쉬라는 게 하나의 룹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룹 내에서의 전압 상승 혹은 전압 강화를 계산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노드 볼테이지 V1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그 회로가 다시 나왔어요. 그렇죠? 이 회로 기억나죠? 여기 전압원 있고 여기 전류원 있고 우리가 이거를 병렬 연결로 합해주고 얘를 직렬 연결, 얘도 병렬 연결로 하나로 합해준 그 회로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9.3이었나 9.2였나 그 예제를 참고하면은 이 과정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까지 구했다라고 봅시다. 구했다라고 보고 메쉬가 3개가 있으니까 3개의 메쉬가 각각의 메쉬 커런트가 흐른다고 봅시다. 자, 마지막 얘를 I3로 놓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자, 여기 이쪽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메쉬에는 어떤 전류가 흐른다? 이것과 같은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류원이 있고 지금 요 연결된 요 선상에서는 물론 얘는 커먼 브랜치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전류를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값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나머지 요 길에서는 얘와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의 메쉬 커런트가 5A다라고 놓고 풀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는 I1, I2 두 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었던 회로예요. 그래서 I1과 I2를 구하면 되는 거고, 지금 Z1과 Z2에 대한, 이게 왜 이렇게 써있지? 여기 오타다. 여기 Z2. 예. 자, 얘는 2분의 1과 1페럿의 지금 병렬이고, 지금 여기 Z2가 지금 4분의 1과 1옴의 병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Z2로 봐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Z2로 봐야 돼요. 네, 오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메쉬 방정식을 쓰게 되면, 다시 말하면 KVL을 쓰게 되면, 자, I1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놓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얘는 전압 상승이죠. 자, 전압 상승 5V. 전압 강화 얼마? 2분의 1 옴 곱하기 I1. 마이너스가 왜 갑자기? 아, 예,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J1이 있죠. 마이너스 J1 곱하기 I1 마이너스 I2. 자, 얘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메쉬에서의 방정식. 자, 두 번째 메쉬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지금 요 방향으로 흐르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봅시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J1에다가 지금 I2를 곱한 거 어디 갔어? 마이너스 J1에다가 I2를 곱한 게 여기 G1에서의 전압 강화. 그렇죠? 그리고 여기 G2 같은 경우는 자, I2랑 지금 5A랑 서로 합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I2에 5를 더하고 거기에 여기서의 임피던스 5분의 I1 플러스 J2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죠. 지금 I2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I2 마이너스 I1이 이 커먼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고 거기에 임피던스 마이너스 J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퀄 0이 되는 게 두 번째 메쉬에서의 방정식이에요. 얘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되고 이거를 방정식을 풀어주면 그냥 뭐 중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냥 생략을 했어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자, I1 값이 6 플러스 J2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V1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V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식이니까 요 식에서 우리가 풀게 되면 요 식에서 풀 필요도 없구나. 자, V1을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혔다 그러면 V1이라는 거는 여기 5V에서 여기서 소모되는 전압 강화를 빼고 나면 V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거는 자, 5V에서 마이너스 여기 2분의 1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니까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 5에 마이너스 26.6도라고 값이 나오고 자, 우리가 실수값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10.3을 봅시다. 알렉산더 책에 있는 거고요. 회로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복잡해도 풀만한 게 나오는 거니까 겁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I3로 일부러 이렇게 놔뒀어요. 실수하라고. 근데 이 I3 값이 결국 뭐예요? 5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전류원이 있으면 이 전류원 값이 결국은 여기서의 메쉬 커런트랑 같은 거니까 I3는 굳이 구할 필요 없고 5A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메쉬 두 개 써주면 돼요. I1과 I2. 그러면 일단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메쉬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미 지금 그 페이저 형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죠. 자, 여기 8옴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가 8옴 곱하기 I1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해 써버렸구나. 씁시다. 자, 8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I3는 5A하고 자, 여기 J10 같은 경우는 지금 I1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I3, 그러니까 5A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더하기 J10 곱하기 I1 마이너스 10, 아니요, 5, 마이너스 5로 계산하면 되고 더하기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I1과 I2가 서로 방향이 반대이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J2니까 마이너스 J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식과 같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I3를 놓긴 했어요. 이 I3가 결국은 5다. 5로 쓰면 되는 거고. 자, 메쉬, 두 번째 메쉬를 봅시다. 두 번째 메쉬를 보게 되면, 자, 이 방향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전압원이지만 지금 전압 강화의 형태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에 90도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J2,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J2에 I2 마이너스 I1 그리고 여기도 지금 I3와 지금 I2가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J2에 I2 마이너스 원래 I3인데 5로 쓰면 되죠. 5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I2만 전류가 흐르니까 더하기 4 곱하기 I2 이퀄 0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I3 대신에 여기는 다 5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고 얘를 다 5로 바꾼 다음에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형태로 쓰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매트릭스 폼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크라머의 법칙으로 풀게 되면 자 지금 앞에서 썼던 것과 같은 형식이고 자 이거에 대한 행렬식 구하고 I1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다가 지금 얘를 대신 넣어주고 I2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치에다가 얘를 대신 넣어주고 자 그래서 지금 어디겠어 왜 델타 2밖에 없지? 예, 델타 2밖에 없는 I2만 구하면 되니까 지금 델타 2만 해놨구나. 자, 지금 I1을 구해야 되면 디터미넌트 1 같은 경우는 지금 J50 마이너스 J30 그다음에 J2 4 마이너스 J4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델타 2를 구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되게 되고 I2를 구하게 되면 델타 분의 델타 2를 계산하면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구하라고 하는 건 I0인데 I0와 지금 I2가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구한 I2 값이 이렇게 되고 그 I2 값을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 이것 좀 볼게요. 자, 미리 나왔는데 우리가 전류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전류의 부호, 뭐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부호를 바꿔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얘네 둘의 관계를 보면은 180도를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만약에 그냥 실수라고, 그러니까 실수만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가령 I2가 2A 전류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I0를 구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A가 되면 되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면 이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지금 얘네를 보면은 2A가 여기 있지. 근데 마이너스 2A는 여기 있지. 이 둘 사이의 각도 차이 얼마? 180도예요.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 얘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얘도 역시나 180도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 180도라는 개념은 더하거나 빼거나 같아요. 그렇죠? 위치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35.22도에다가 플러스 180도 혹은 마이너스 180도 해도 돼. 어차피 이쪽 방향을 돌아가나 이쪽 방향을 돌아가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우리가 페이저를 계산할 때 혹은 극좌표 형식으로 계산할 때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 180도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돼요.
뭐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9.7 봅시다. 드디어 사인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렇죠? 뭐 당연히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은 사인 하나 정도 내지 않을까? 이거 잘 기억하나 궁금하니까. 네. 자, 우리가 뭐 주어진 회로가 있어요. 이 주어진 회로를 페이저 회로로 일단 바꾸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먼저 한다? 뭘 먼저 확인해야 된다? 자, 코사인인지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여기도 사인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일단 사인으로 나왔다는 거 확인했고, 오메가 값은 얼마? 1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사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돼요.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앞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인은 코사인보다 90도 뒤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90도만큼을 해줘야 돼요. 자, 요것만 기억해요. 그냥 다 필요 없어. 뭐 90도가 더하는지 빠지는지 생각하지 말고, 자, 코사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사인 나오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90도. 그냥 그것만 기억해요. 헷갈려. 보통 그러니까 마이너스 헷갈려 하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인 나오면 마이너스 90도 무조건.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상에다가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해줘서 지금 20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자, 페이저를 구할 수 있죠. 자, 여기도 지금 사인이 나왔고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지금 마이너스 43도가 나왔죠. 그래서 4에 마이너스 43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전화번의 페이저 값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사인 나오면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90도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90도. 자, 그래서 지금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 회로를 바꾼 게 이렇게 됐어요. 복잡하지. 예. 중간에 얘는 코사인이니까 따로 신경 안 썼어요. 예. 그래서 얘는 그냥 2에 94도가 나왔고 사인으로 된 것만 지금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해서 지금 바꿔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하라고 하는 것이 2헨리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이에요. 요거 잘못됐다. 이게 지금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표현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문자 볼드 형태로 표현돼야 되죠. 요거는 예,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변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방금 전에 봤었던 페이저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간략화를 시켜봅시다. 지금 여기 3옴은 그대로 있고 지금 얘네들을 자, 병렬, 직렬,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병렬이니까 얘를 G1으로 봤어요.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Z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것들의 병렬, 연결, 합성, 합성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여기 J3이라고 나왔고, 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두 개 합하면 되죠? 그렇죠? 이건 잘 보이지? Z2는 더 합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E-J1이 나와요. 자, 이거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 얘랑은 직렬 연결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운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보이는 사람 참 다행인 거고, 여기 전화번호 껴 있어서 얘랑 얘를 직렬 연결로 합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걔네들의 위치를 평행 이동시켜도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자, 가령 뭐 여기 저항이 R1이 있고 뭐 R2가 있고 뭐 전류원이 하나 있고
여기 여기 전류원 말고 여기 R3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서로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R1 옆에 R2 놓고 그다음에 R3 놓고 얘네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고 여기 전류원 있다라고 놓고 그러면 얘네들 세 개를 갖다가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 옆에 마이너스 J2가 오고 4에 마이너스 R3도가 와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 결과적으로 등가 회로라는 거는 뭐냐?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등가 회로가 되는 조건은 뭐냐? 자, 여기를 끊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측정하고 여기로 뭐 들어가는 전류를 측정했을 때 이 전류값과 전압값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등가 회로야. 그러면 자, 우리가 전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전류를 뭐 전압은 여기 이거가 걸려 있으니까 이 전압값이 뭐 어떤 특정한 전압값이 여기 측정이 되겠죠.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전류값이 달라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전류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와 얘를 합한 거를 얘로 얘를 얘와 얘로 합한 거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얘와 얘를 합하는데 이게 얘가 먼저 나오든 얘가 먼저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직렬 연결 임피던스를 이와 같이 하나로 합하는 게 가능해요.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직렬 연결을 볼 수 있고 얘와 얘의 위치는 자, 여기 안에서는 얘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위치는 서로 뒤바뀌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향으로 위치를 옮겨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G3라고 하는 거는 직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 계산해서 4-J2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회로가 조금 더 간단해졌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니까 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태분행 노튼 변화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여기 하나의 임피던스와 하나의 전압원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얘를 우리가 노튼 형태로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전류원과 서로 합할 수 있어요. 전류원끼리 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앞에서 구한 여기 Z1, Z2, Z3에 해당하는 값들을 여기 써줬고요. 지금 얘를 이 빨간색 표시된 이 박스를 노트 형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VT라고 하는 것이 R이 아니라 R이 아니라 GN 곱하기 IN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IN이라고 하는 거는 GN분의 VT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GN이나 GT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위치가 뭐 GN이어도 되고 GT여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G3분의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노튼 회로의 전류원 값이 나와요. 그리고 GN이라고 하는 거는 G3와 같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병렬로 연결이 됐어요. 자, 여기 크게 박스가 쳐져 있고 이것들이 서로 얘가 병렬이에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서로 평행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류원은 전류원끼리 붙이고 임피던스끼리 붙이면 전류원끼리 합할 수 있고 임피던스끼리 병렬로 합성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회로가 좀 더 간단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여기 이 회로에서 자, Z4라고 하는 거를 Z2와 Z3의 합성, 그러니까 병렬 합성 임피던스로 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 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전류원은 그대로 뒀구나. 전류원을 지금 합해줬죠. 여기가 지금 2에 94도가 있고 0.894에 마이너스 16.4도가 있는데 자, 전류원을 하나에 합한 전류원 값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다시 얘를
여기가 노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G4라고 하는 임피던스와 지금 전류원 하나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전화번이 직렬로 연결되는 형태로 바꾸면 얘와 여기서의 전화번이 서로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를 VT, 그다음에 여기를 G4로 바꿔주고 나머지를 보게 되면 자 얘와 얘가 서로 직렬로 아니 완전히 직렬은 아니구나. 네, 서로 이제 둘 다 전화번이 형태가 되어서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간략화됐으니까 I1과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를 구하는 걸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회로를 간략화시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간략화를 시키고 나서 지금 메쉬 어널리시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산을 하면 자, 지금 뭐 계산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뭐 그 중간 과정은 예, 복잡한데 계산하는 그 컨셉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I1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서는 전압 상승이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자, 여기 I1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은 3 곱하기 I1 더하기 여기 G1이 있는데 G1을 기준으로 보면은 I1과 I2가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G1에서 I1 마이너스 I2 이퀄 12의 20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게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I2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총 전부 다 지금 전압 강화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J3의 I2 곱하고 더하기 G4의 I2 곱하고 더하기 여기 VT에 해당하는 거 2.81의 41도 그리고 더하기 자 여기 지금 G1을 I2는 이렇게 가고 I1은 이렇게 가니까 G1에 I2 마이너스 I1 이퀄 0으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 식을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것의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자 여기서는 지금 역행렬을 계산한 거죠. 역행렬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이 되어서 I1과 I2가 나오고 지금 2헨리 인덕터에 걸려있는 전압 VG1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걸 구하게 되면 자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지금 부호가 주어졌어요. 그럼 I1이 순방향이고 I2가 역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 G1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를 계산하게 되면 그게 여기서의 노드 전압 VG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계산은 복잡해요. 계산.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산은 복잡한데 회로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은 물론 조금 복잡하긴 하지. 그래도 예, 할만해요. 알겠죠? 이 계산 과정에 너무 겁먹지는 말고 전체적으로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봐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9.7을 봅시다. 지금 맞춰진 게 아니죠, 참. VG1을 구한 거고 VG1 안에 얘가 지금 VG1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병렬 연결로 되어 있던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니까 전압 분배 법칙 써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코사인 값만 따로 갖고 오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제 9.8 오늘 9.8까지만 할 건데 마저 보도록 합시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V1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류 정상, 아니, 그냥 교류 정상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강제응답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자, 전화번이 혹은 전류원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봅시다. 코사인, 뭐 그냥 쓰면 되죠. 그러면 4의 0도. 사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0도를 빼줘야 되지, 위상에서. 그래서, 자, 여기 매그니튜드 1이 생겼던 거니까 1의 마이너스 90도.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4의 0도, 1의 마이너스 90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바꿨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의 마이너스 90도라는 거는, 자, 반지름 1인 원인데, 90도만큼, 여기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니까 이 위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J1과 같은 값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쓰면 되는데, 계산하는 데는 얘보다는 얘가 편하겠지. 얘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4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J1이 되면 계산이 이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슈퍼 노드를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슈퍼 메쉬라는 것이 이제 나와요. 슈퍼 메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운데에 이와 같은 전류원이 끼어 있을 때 이 전류원을 그냥 오픈시켜 놓고 하나의 큰 메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슈퍼 메쉬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랑 슈퍼 노드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전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뭐 2V2라고 하는 2 곱하기 V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얘의 값이 2 곱하기 V1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것과 여기서 합해지는 전류가 있다라는 것만 잘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놓고 계산을 좀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얘랑 합해서 1 플러스 여기가 J 오메가 L이 되는 거고 지금 오메가 값이 2니까 오메가 값 우리가 체크를 안 했구나. 오메가 값이 2니까 J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 플러스 J2는 얘와 얘의 지금 직렬 연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지금 KVL을 쓸 건데 여기서 KVL 그리고 이 방향으로의 KVL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지금 그냥 4A가 도는 거죠. 그렇죠? 전류원 껴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류원 껴있으니까 마이너스 J1이라는 전류가 그냥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만 신경 쓰면 되지. 여기 요 안에서만. 그러면 봅시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V1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방향이 V1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지금 잡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V1으로 썼어요. 그리고 자 여기 마이너스 J1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J1하고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서로 더해지는 방향이죠. 마이너스 J1. 그러니까 위아래의 전류가 서로 합해진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 그림이 좀 글자가 많아서 좀 복잡한데 자 이렇게 흐를 때 지금 여기서의 전류를 I로 보게 돼요. 그리고 I에다가 지금 여기서는 I 플러스 2V1이 되는 거야. 자, 요거 잘 봐요. 자, 여기서의 전류를 I로 봤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의 전류가 이제 뭐 얼마가 있었겠지. I2가 있다든지 그런 식이었겠지. 근데 얘를 오픈시켰잖아요. 지금 요 슈퍼메쉬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I예요. 전류 I가 흘러요. 근데 그 전류 I가 여기서 지금 얘가 더해지는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I 플러스 2V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해져서. 그러니까 요것만 잘 보면 돼요. 슈퍼메쉬든 슈퍼노드든 위치에 따라서 전압값이나 전류값이 달라진다는 것만 잘 신경 쓰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자, V1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했고, 자, 마이너스 J1이 있고, 거기에 지금 얘랑 더해진 형태니까 i랑 마이너스 J1이라고 하는 전류가 더해진 거에 마이너스 J1을 곱해주면은 여기서의 전압 강화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지금 1 플러스 J2라는 거에 아까 봤듯이 여기서는 I 더하기 2V1이라는 전류가 흐르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서의 전압 강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전압 강화, 여기서도 전압 강화, 여기서도 전압 강화니까 그 세 개의 전압 강화를 합했을 때 0이 나오도록 계산을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면은 자, V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에요. 그렇죠?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고 이것이 지금 보면은 자, I가 이렇게 흐르고 4A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V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플러스를 위쪽, 마이너스를 아래쪽으로 봐요. 그럼 4A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J1의 4 마이너스 I를 계산하면 그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잡았을 때 V1 값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I 대신에 V1이 생성되는 거고 V1에 대한 자 1차 그 방정식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V1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V1t는 코사인 2t 플러스 143.1도가 나오게 됩니다.